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내가 어쨌든 급하게 영상을 올리긴 했었는데, 봤니 혹시? 네. 해서 오늘은 김프로 의견도 덧붙여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너가 먼저 한번 얘기해봐. 네, 일단은 어제 영상 올리셨을 때랑 조금 달라진 게 이제 한 번 더 하락했지. 이거잖아요. 네, 볼린저 밴드 밖으로 아예 이제 나왔으니까. 잠깐만. 네. 근데 이제 저게 나온 거는 원래 일봉 볼린저 밴드인데 이게 1시간 봉이어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나왔다 들어간 게. 아, 그렇죠. 네. 이거를 일봉으로 보면은 일봉으로 보면 그래도 밖에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갔다 들어왔다. 네. 정도로 보면 얘기하면 될 것 같아.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뭐 ABC가 끝났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사실 이게 지금 조금 애매한 게 여기서부터 185 봤던 걸 기준으로 봤을 때 1, 2, 3, 4, 5 해가지고 361.8까지 간 다음에 78.6%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확장보다는 그냥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 ABC의 세부 카운팅 안에서 ABC를 봐가지고 그냥 C파에 C파가 끝났다. 네. 그래? 근데 C파는 1, 2, 3, 4, 5로 떨어지잖아. 근데 뭐 복합파동 중에 보면은 뭐 3, 4, 5 막 이런 거 있으니까요. 네. 그것까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 복잡해지고. 해가지고 일단 끝난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거 자체도 지금 476.4%까지는 어쨌든 아직 여지가 남아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장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거의 끝났다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ABC가 끝났고 네. 거의 저점 근처까지는 온 것 같다. 네. 이런 그렇죠. 느낌 말인 거지. 네. 내가 봤을 때는 나도 ABC가 오히려 파동으로 봤을 땐 명확해졌다라고 생각했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ABC. 근데 이제 우리가 요 ABC가 요렇게 ABC인지 아니면은 요렇게 ABC인지 아니면은 요렇게 ABC 요 정도인지 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떨어져서 ABC 모양 자체는 되게 깔끔하게 나왔고 그렇죠. 나는 어쨌든 뭐 1, 2, 3, 4, 5 한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왔으나 그래도 그냥 얘의 확장인 것 같아. 네.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476.4%가 한 99,800 정도였는데 요 아래로 떨어지긴 했으나 어쨌든 꼬리를 달고 바로 반등해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난 떨어질 수 있는 거의 최대치로 떨어진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확장의 파동이 끝난 걸로 보고 계시는 거죠. 물론 이제 김프로가 말한 대로 해서 더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요렇게 생각이 일단 들고 그래서 저도 ABC가 깔끔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어쨌든 일어나고 있지만 네. 뭐 추가적으로 저점 갱신보다는 뭐 한 번 더 떨어진다라고 해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네. 일단 근데 이제 고민을 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이제 봤을 때 일본 관점으로 보긴 봤을 때 요렇게 중심선 기점으로 해서 하단선 상단선에서 하단선인 거잖아. 그렇죠. 근데 요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얘를 하단선 근처까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 중심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근데 물론 이렇게 보기에는 요 중심선 위로 얘가 꼬리를 달고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요 가능성은 사실 낮지만 저는 일단 1시간 봉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치. 확실하게 떨어졌다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맞지. 네. 일본 관점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라 만약에 하락으로 추세가 잡혔다면 중심선 근처까지 올라가서 중심선을 뚫지 못하고 떨어질 겁니다. 요거 파악하시고 네. 그 다음에 아니다 그냥 여기가 저점이 맞다라고 하면 중심선을 뚫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그냥 횡보예요. 사실. 네, 근데 이제 뭐 횡보를 하더라도 예전처럼 작년처럼 요런 식으로 이제 하락 횡보가 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요렇게 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정말 걱정되는 건 그거잖아요. 뭐냐면 불장이 끝나고 하락장이면 어떡하지? 라는 관점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런 식의 하락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락장이 저렇게 횡보하면서 하락 횡보는 없어요. 않죠. 네, 하락장이면 요렇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옆으로 가면 하락 횡보로 조금씩 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서워하는 불장이 끝난 건 아닐까?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하락 횡보 정도로 가면 오히려 이제 베스트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그렇게 가면 또 길게 횡보하니까 네. 뭐 물론 올라가 주는 게 제일 좋지만 이것도 나쁘진 않다 뭐 이런 얘기고 근데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치면은 중심선을 뚫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러면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왜냐면 이 상승이 제법 컸기 때문에 요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나 이런 걸 좀 살펴봤을 때는 지금 여기를 0으로 두고 여기를 100으로 뒀을 때 지금 61.8% 정도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져서 50이나 안 그러면 38.2%나 뭐 요 정도까지 떨어졌다 올라갈 가능성도 사실 없지 않은 거죠. 네. 그래도 1, 2, 3, 4, 5로 올라가는 거니까 한번 요거를 한번 잘 보시고 매매 전략을 좀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생각해놨으니까 네. 매매 전략을 한번 잘 짜보셔서 나중에 제가 인증 영상 올려드릴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전 했고 뭐 그거랑 비교해서 본인이 한 거랑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아마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도미넌스는 고점을 뚫고 올라갔잖아. 그렇죠. 아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떨어졌다 간다고 하면 진짜 도미넌스 70 찍고 갈 것 같은 느낌이. 그래도 이 추세선 아래로 안 올라간 건 다행이긴 한데. 네. 근데 아주 징글징글하네. 그렇죠. 아무튼 뭐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서 얘기하면 뭐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저점 근처까지 와 있을 가능성이 꽤 높은 것 같다. 그리고 파동상으로 따지면 ABC가 훨씬 깔끔하게 됐다. 그렇죠. 예전보다 애매한 거 없이 사실 훨씬 깔끔하다. 그래서 올라가거나 뭐 이럴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거긴 한데 횡보든 올라가든 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되려면 요 중심선을 일단 뚫고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하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중심선을 뚫지 못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요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요. 네. 그 지난주에 그 이더리움 영상 올릴 때 솔라나 ETF의 스테이킹 얘기를 못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있었나 봐요. 제가 체크를 제대로 못한 누락된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뭐 네. 별로 중요하지. 내가 하나 좀 약간 껄끄러운 거는 달러가 이제 요 추세선을 뚫고 올라왔다 정도? 네. 그래서 달러가 살짝 반등할 여지가 있을 것 같다. 물론 이란이랑 미국이랑 전면전 하니까 네. 이제 뭐 그런 영향으로 좀 오른 거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걸로 따지면 사실 국장이나 이런 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거든. 그렇죠. 이거는 네. 나스닥 선물인데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0.5% 하락. 지금 녹색인데 애초에 시작을 떨어져서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 종가 마감 기준으로 하면 뭐 조금 떨어진 요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 떨어져서 시작해서 그렇지 뭐 따지자면 한 0.5% 하락? 한 요 정도? 뭐 3천 깨졌다 막 이렇게 호들갑은 많이 떨던데 변동성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3천 다시 회복했어. 그리고 네. 그래서 생각보다 영향은 크지 않다. 물론 미장이 확실하게 시작해봐야 알겠지만, 근데 다만 비트코인은 그럼 왜 이렇게 크냐 라고 생각을 해보셨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주말에 나스닥도 문 닫았고 코스피도 닫았고 심지어 원유 시장도 문 닫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반영될 수 있을 만한 게 코인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코인밖에 없기 때문에 코인에 좀 과도하게 반영됐다. 네. 혹은 코인 매매를 하거나 뭐 이런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은 다 코인은 몰빵해서 어쨌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좀 커졌다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말간 문을 닫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실제 차트는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왔을지 모르는 겁니다. 주말간 차트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봐도 유독 많이 떨어졌다. 비트코인 평소 변동성에 비하면 너무 크게 막 무시무시하게 난리 났냐 라고 하면 맞아? 그렇지도 않죠. 그렇진 않아요. 예. 그냥 흔히 있는 조정, 그냥 흔히 있는 커다란 조정도 아니고 흔히 있는 자잘하게 있는 한 두세 달 한 번씩 무조건 오는 그런 조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최대한 떨어졌을 때가 마이너스 한 12% 정도. 네. 예요. 예, 사실. 물론, 알트코인이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막 체감하는 건 크시겠지만, 그냥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그냥 뭐 좀 더 얻어맞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비트코인의 위상이 흔들리거나 아성이 흔들릴 정도냐? 라고 하면 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예,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비트코인 현물 ETF에 과연 얼마만큼 오늘 자금이 좀 빠져나갈 것 같긴 한데, 얼마만큼 좀 빠져나가는지, 네,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물 ETF에서 빠져나가는 양조차 별로 없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 그냥 요번이 저점일 가능성이 꽤나 높은 거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글로벌 M2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보니까 조금 꺾였네. 보니까 이렇게 살짝 꺾였는데, 그래도 어쨌든 여기 하나가 주봉이니까 계속 쭉쭉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벌 M2가 계속 폭발적으로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이 조정이다? 뭐 이런 거는 오히려 좋은 기회 정도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따 저녁에 6시 반 정도에 이정은 아나운서님이랑 같이 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 요거 알려드려야 되는데. 어떤 거요? 트레이딩뷰에 엄청나게 좋은 기능이 있더라. 프로덕트에서 스크리너로 들어가면 엄청 깔끔하고 잘 돼 있더라고. 네. 그게 내가 원하는 종목 찾기가 너무 쉬운 것 같더라고. 원하는 종목 딱 찾아가지고 이제 하는 게. 네. 뭐 시총 순위든 뭐든, 뭐 지난주에 많이 오른 거든 여러 가지 엄청 좋아서, 그 사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내일 최슬기 아나운서님이랑 라이브 할 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